자, 우리 전 시간에 후기에 대한 기술을 배웠어요. 이제 자기 자리를 항상 기억하시라. 첫 번째 포인트가 부채와 자본을 투입을 해서 자산으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산이 소비됐을 때 비용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비용은 왜? 자산 소비는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비용 준비하고 있는 것, 즉 수익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준비돼버려서 쓴 것은 비용, 얻은 것은 수익이다. 그럼 비용에서 수익 뺀 나머지 이익금을 자본주의에 넣어주면 된다. 자본주의 것이니까. 그럼 이제 항상 이 자리가 자기 포지션. 그러면 이것은 플러스는 이쪽에서 일어나고, 그럼 자산이 나갔을 때는 마이너스를 해야 될 텐데 어디다 쓸까? 장소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반대쪽에다 써주면 마이너스라는 걸 우리 묵시적으로 알 수 있다 이 말이.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무슨 변? 차변. 감소는 대변. 수익의 발생은 무슨 변? 차변. 오히려 비용이 발생이면 비용이 줄어들면 대변 기록하시면 돼요. 그럼 빚이 늘어났을 때는 대변이고, 빚을 갚았을 땐 차변 쪽에 마이너스가 되고, 자본의 증가했을 때는 대변이 되고, 마이너스는 이쪽에 빼주시면 되고, 수익이 줄었을 때는 이쪽으로 마이너스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포지션이 있다는 거. 저와의 약속입니다. 원래 약속하고 항아리는 깨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면 지키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저보고 항아리 같이 인생 살지 말아요. 약속해놓고 맨날 깨는데, 세상을 봐요. 지금 현재 우리 선생님 결혼해서 와이프랑 지금 약속을 얼마나 지켰어요? 근데요, 여성들은요, 뭐 약속하잖아요. 메모가 돼요. 머릿속에 다 입력해 놓아요. 약속 안 지킨 거, 기분 나쁜 것만 적고요. 기분 좋은 건 적어, 안 적어? 하나도 안 적어. 그래서 부인과의 약속은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항상 그 단서를 달아야 돼. 그럴 수 있을걸? 뭐 이런 걸. 네. 또 언제 친정 가자 했을 때 대답 잘해야 돼요. 본신의 마음은 안 가고 싶은데 가자 하면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해야지. 그래 나중에 생각해자가 아니라 그래 나중에 가지 뭐 하면 이미 약속 잡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말은 꼭 미래 예측이 되는 거예요. 말이.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23페이지 보시고 이제 기본서 보세요. 23페이지 꼭대기에 그에게 단위 나와 있어요. 공부했다는 의사표시 밑줄 쫙! 의사표시. 어제 무슨 과목 했어요? 의사표시 배웠죠? 의사표시. 표시. 이렇게 밑줄을 긋는 걸 우리는 명시적 의사표시. 고개만 까딱대고 마신 분들은 묵시적 의사표시. 찾으셨습니까? 회계 단위는 뭐냐? 한 회사일지라도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고 또 공장이 있고 본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회계 단위란 기록 계산한 장소적 범위를 얘기해요. 전혀 영향가 없는 그냥 단위는 있다. 그럼 나중에 기업에서 결산을 할 때 이제 결산이란 말 나와요. 본점과 지점이 있으면 본점, 지점 따로 결산할까요? 본사에서 합쳐서 결산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최종이. 한 회사니까 하나로 결산해야죠. 이런 게 회계 단위다. 의미 없습니다. 전혀 영향가 없습니다. 이거 영향가 있습니다. 이건. 자, 23페이지 보시면 회계 기간 거기다 밑줄 그시고 회계 기간 회계 기간.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합시다. 회사는 계속 기업이다? 아니면 한 번 하다가 망한다? 계속 된다. 그럼 계속 되고 있는데 일정한 구간을 나누어서 얼마 벌었습니다라고 보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걸 갖다가 보고 기간을 시간의 단위로 쪼개놓은 것. 이걸 회계가 이루어진 기간이라 한다.
그럼 회계 기간은, 우리나라는 회계 기간을 적어도 1년에 몇 회 이상? 1회 이상을 요구해요. 꼭 1회는 아니라 1회 이상을 요구한다. 이 근거법은 상법에 정해져 있어, 상법. 그리고 회계 기간을 다른 말로 회계 연도, 또는 다른 말로 결산 기간, 또 다른 말로 보고 기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 이것이 1, 2, 3이라고 할 때 1번은 지나간 년이고 3번은 돌아올 년이. 이상하다, 좀 명칭. 좋고 하면 같이 웃어야 될 텐데. 인상만 쓰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럼 이렇게 잘라놨을 때 올해가, 요 연도가 올해라면 올해를 이번 연도라고 해서 당기. 다시 뭐예요? 당기. 당기라고 그래요. 당기. 당기. 그럼 당기의 시작을 당기 초. 그 다음에 당기 말. 다른 말로 기말. 이렇게 기말. 그럼 올해의 시작을 기초, 올해 끝나는 것을 말이라 한다. 말이라 한다. 기초. 기말. 그럼 이제 지난 년을 뭐라 할까? 이 과거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전기. 다시 뭐예요? 전기. 앞전자를 써서. 앞으로 돌아올 년을 뭐예요? 차기라고 한다. 그래서 전기, 단기, 차기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럼 기초에 파악해 보는 것을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이라고 얘기하고, 기말에 파악하는 재무 상태를 우리 뭐라고 하느냐?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에 자산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영업하다 보면 기말자산은 같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문제할 때 제시가 기초다 기말이라고 명시를 해주니까 상황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우리는 회계 기간에 대한 의미를 알았어요. 전기, 단기, 차기다. 그럼 요태서 단기 말에 자산 부채를 내년으로 넘겨서 또 영업 시작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걸 우리는 차기 2월. 다시 무슨 2월? 차기 2월. 이제 어려운 회계 용어 들어갑니다. 차기 2월이다. 그다음 올해 시작은 전기에 영업하다 넘어온 재산 가지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올해의 시작은 전기로부터 넘어온 재산이 바로 단기 초의 자산부채 자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 말에서 넘어오는 것을 전기 2월, 다시 무슨 2월? 전기 2월. 그 명칭을 하나하나 새겨가는 거예요. 명칭. 그럼 이따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 시간이면 또 공부할 거예요. 내일, 다음 시간이면 이 다음이 아니라 내일 정도 배우게 될 거예요. 차기월, 전기월 무슨 말인지 몰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차기월, 전기. 자, 머릿속에 이제 새겼으면 지나가도 괜찮아요. 왜? 이제 보면 나오니까. 지문에 나오니까 2월 된 게 차기월, 전기월 나오니까 의미를 알라. 자꾸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근데 이 회계 기간은 원래 1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보를 봤을 때 냄비 근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장 몇 달치를 보고 싶어 해. 몇 달치도 어떻게 되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적시성을 위하여, 무슨 성? 적시성을 위하여 재무 보고는 꼭 1년이 아니어도 좋다. 기본은 1년이지만 분기별 또는 뭐예요? 반기. 분기는 석 달 만에 한 번씩, 그 다음에 반기라고 하는 것은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그럼 대부분의 우리나라 정보 이용자들은 그 회사의 주식 등을 투자하고 싶을 때 우리나라는 장타를 원해, 단타를 원해, 사람들이. 단타하다 보니까 성적을 뭐예요? 빨리빨리 보고 싶어 하는 거야. 앞으로 기대력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지.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 단기, 차학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23페이지. 기업의 재무 상태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밑줄 한번 쫙 그어보세요. 재무 상태. 이제 우리는 재무라는 건 뭔 줄 알았다. 아, 재무는 재산과 의무의 상태니까. 재산과 의무를 얘기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산과 부채, 자본의 현황을 하는 거. 이걸 재무 상태라고 해요. 다시 무슨 상태요? 재무 상태.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재무 상태를 뭐와 뭐의 관계를 알고 싶어 한다?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그래서 재무 상태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일정 시점 파악이에요, 시점. 절대로 기간 파악하는 거 아니에요. 시점에 지금 결산일 현재 자산이 얼마 있느냐? 시점의 재산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경제적 상태이다.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 그 명칭이 뭐냐?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명칭의 뜻이 뭐냐? 이제 뜻을 이제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자산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자산이라고 했어요. 그럼 왜 준비를 하느냐? 이건 다른 거 아니에요. 현재 이제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소유한 것이죠, 소유. 그래서 기업이 소유한 재화, 채권, 받을 돈도 다 자산이에요. 한마디로 실루엣, 몸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체 없는 권리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유입될 것, 경제적 효익. 그럼 한마디로 이 자산을 씀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 하나의 개념. 그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다. 고상하죠. 우리 입장에서 너무 고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현재 있는 그 돈이나 뭐 이런 건데, 이거 나중에 이거 돈 가지고 상품 사서 팔면 이익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런 거 효익. 다시 뭐예요? 효익. 효익이다. 효익에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자산을 다른 말로 총자본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냥 자본은 자본주의 순수 투자액이고, 총자본은 자산과 부채를 뭐예요? 합쳐놓은 경영자 입장에서 자본인 거예요. 그게. 총자본은. 그럼 경영자는 생각해 보세요. 경영자는 자본주 1억과 사입으로 5천 받아도 그럼 경영자 입장에서는 운영 능력이 얼마나 돼요? 1억 5천. 그 1억 5천을 우리는 총자본이라고 명칭을 써요. 총자본이다. 총자산이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 총자본, 총자산. 또는 다른 말로 자본 총액이니까 지분 총액이라고도 얘기해요. 지분 총액. 총자본을, 총자산을. 그 다음에 영업 활동하는데 적극적으로 소요된다 그래서 적극적 재산 이렇게 명칭을 같이 쓰는 거예요, 자산. 지분 총액, 그러니까 이상하죠. 이 지분은 그냥 자본주의 순수한 투자액인데 총 투자를 물어볼 때는 지분 총액 이렇게도 얘기해요. 근데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자산 이렇게 명칭을 알고 있습니다. 영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그 다음에 부채는 뭐냐? 갚아야 할 빚. 여기 뭐 기업이 장래에 갚아야 할 채무로서, 갚아야 될 것으로서. 앞으로 이 부채는 회사 자산 가지고 또는 수익 본 거 가지고 유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지급해야 될 거, 유출, 효익의 유출이다. 한마디로 마이너스 재산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소극적 또는 타인 자본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 지분이라고도 얘기해요. 채권자들 것이다. 그럼 여기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채권자 지분과 순수 자본의 차이가 뭘까? 첫째, 채권자들 지분은 기간이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갚아야 한다는 거. 정해졌고. 그 다음에 순수 자본은 기간이 없어요, 그거. 순수 자본은 언제 받느냐? 기업이 끝나서 청산했을 때. 언제가 될 줄 알아요? 기간의 약속이 없지, 자본은. 그 다음에
부채는 뭐냐? 아니, 자본이 뭐냐? 자산 마이너스 부채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차. 이걸 다른 말로 자본 등식, 다시 무슨 등식? 자본 등식이라고 해요. 자본을 구하는 방식. 그럼 자본을 우리는 다른 말로 순재산, 그 다음에 기업주의 순수 재산을 자녀 지분 또는 기업주 소유 지분, 그래서 소유 지분 또는 자기 자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본들이에요, 자본.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이런 자산부채 자본을 처음에 얼마 갖고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우리 그때 작성하는 하나의 표가 기초재무상태표. 다시 무슨 상태표? 기초재무상태표. 그다음에 기말에 가서 알고 싶다 그러면 뭐예요? 기말 재무상태표가 되겠지. 그럼 기말이 되는 거야. 아, 이건 기말이 되는 거야. 말에 알면. 그리고 우리가 재무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을 결산 보고할 때 보고서에 쓰고 싶다. 이때 작성되는 게 결산재무제표 중에서 결산재무상태표예요. 그럼 주주들이, 정보 이용자들이 결산보고서를 원해? 아니면 기초보고서를 원해? 결산보고서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알고 하는 게 다 기말에 작성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구경할까? 잘 보세요. 재무상태표 24페이지 밑줄 한번 쫙 끄시고. 그럼 재무상태표의 뜻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그 과학 기간에 있어서 변화를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결과를 물어본 거예요? 결과. 그래서 중요한 거 일정 시점. 이게 중요한 거. 일정 시점. 모르면 큰일 납니다. 이거 일정 시점. 일정 시점이 가장 큰 포인트. 자산과 부채 차별에 대한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다. 결산 보고서. 보고서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깜짝 등장할 수도 있어요. 다음 중 결산 재무 상태표에 필수적으로 기록해야 될 게 뭐냐?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결산 재무 상태표에 나타날 게 뭘까? 첫째, 언제일 현재라는 날짜를 적어야 되고, 언제 재무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회사 건지는 이름표는 달아줘야 돼, 안 달아줘야 돼? 기본 아니겠어요? 이름표를 다는 거. 이름표를 붙여줘야 이름표. 그래.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금액의 단위가 원인지, 1,000원 단위인지, 10,000원짜리 단위를 표시해 줘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요. 표시 안 해주면 이거 재무상태표 엉망이지. 저 깜짝 놀랐어요. 응? 이렇게 삼성전자의 재무상태표를 보는데, 금액이 몇십 조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몇 억밖에 없는 거야, 이게. 알고 봤더니 꼭대기 보니까 단위가 뭐예요? 만 단위,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만 단위. 단위가 있어요. 그리고 재무상태표라는 거 명칭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재무상태표에 꼭 들어가야 될 것들. 세 가지 요소. 첫째, 뭐와 뭘 들어간다? 자산과 부채와 뭐에? 자본을 기록한다. 자산과 부채. 이제 알지. 처음엔 불과 여러분들은 1시간 반 전까지만 해도 자산이 어딘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조금씩 깨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깨우치는 게 많다 보니까 머릿속에 저장이 안 되니까 바로 안 꺼내 나오니까 하는 말이 배운 게 없다. 배운 게 없다. 그지? 맞죠? 배운 게 없다. 그 다음에 하나도 모르겠다. 이게 다 알아요, 저는. 그 결론의 답이지, 결론. 그 다음에 자산의 합계와 부채와 자본을 더한 합계는 언제 작성하도 맞다, 안 맞다? 맞다. 그래서 대차가 항상 뭐예요? 일치된다. 이걸 대차 평균. 다시 뭐예요? 대차 평균. 해변 차별이 일치된다. 평균점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기록할 때 이쪽을 무슨 변이라고 했다? 차. 이쪽을 무슨 변? 대변. 그럼 얘는 그동안 들어온 거에 플러스 된 거, 그 다음에 대변 쪽에 길어서 마이너스 된 거 다 까고 남은 거예요. 까고 남은 거예요. 이것도 깔 건 까고, 깔 건 까고 남은 거예요. 그럼 재무상태표는 이거를 표시합니다. 이거. 만약에 이 자본이 1억이라면 처음에 만약 기초에 5천만 원 갖고 시작을 했다면 기말에 자본이 1억이 됐다는 것은 이 회사 영업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자본주 자본이 늘어났잖아. 잘한 거지. 그럼 다시 기초에 1억 가지고 시작했는데 기말에 가보니까 자본이 8천밖에 없더라. 그러면 이건 손해본 거, 이익 본 거예요? 손해봤지. 그래서 자본의 현황을 보면 이 사람이 기초 거, 기말 거 보면 이게 영업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구나. 재산 가지고 파악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무상태표. 그럼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이 자산이라고 적으면 자산 3억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해관계자들이, 정보 이용자들이 야, 무슨 자산이 얼마 있는 거야? 항목들이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지. 그걸 우리는 자산 과목이라 그래. 무슨 과목? 자산 과목. 또 빚은 무슨 빚이 얼마나 있는지, 외상대금인지 어음대금 줄 건지 여러 가지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지. 그걸 우리는 부채 과목. 그다음에 자본 과목은 개인 회사는 자본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까 그랬죠. 주식회사는. 아까 우리가 여기 보시면 주식회사는 만약에 처음에 자본이요. 처음 출자한 게 이 기말 재무제표인데, 처음에 출자한 게 8천이었다. 그런데 2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그럼 개인 기업은 이 자본주가 다 가져가니까 자본 1억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이익을 자본 다 안 쓰고 8천만 원만 이렇게 기록해 놓고 기초자본 써놓고 요걸 따로 잉여금, 다시 무슨 금? 잉여금. 이익에서 발생했다 해서 무슨 잉여금? 이익잉여금 2천만 원 이렇게 따로 표시해도 금액은 합은 같다 안 같다?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그럼 결과적으로 잉여금은 누구의 것이다? 자본주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다? 자본주의 것이다. 그럼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를 써봤습니다. 그럼 재무상태표는 등식이 있다. 다시 뭐예요? 등식. 그럼 결국은 차변에 뭐를 적고 자산, 그다음 대변에 뭐와 뭐를 합쳐놓으면 부채와 자본을 합친 금액은 토탈 금액은 맞다 맞다 맞다. 이걸 바로 무슨 등식?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그럼 이제 명칭들을 우리 구경하러 가야죠. 명칭을 외우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명칭을 따로 쓸 수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계정, 과목, 페이지 25페이지 내용입니다. 준비됐나요? 책 피셨어요? 그래요. 이 과목을 각자 계산을 정리하는 바로 자기 칸이다 그래서, 자기 집이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계정 과목이라 그래요. 어려운 말 같은 건 아니에요. T자를 그려놨을 때 현금이다. 그러면 현금이 요 자기 자리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해주는 하나의 과목. 계정이라 계정 과목. 구체적인 이름을 붙여놓는다. 그럼 거기다가 25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기초 계정 과목을 알아봐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기초 계정 과목. 그럼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공부합시다. 책 페이지 펴놓고요. 25페이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름이에요, 이름. 자, 책하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째, 현금 자산입니다. 돈은 현금. 자산입니다. 갖고 있으면 좋잖아. 이거 가지고 미래의 상품을 사서 뭐 할 수 있어요? 네,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당좌이금, 이것도 자산입니다. 우리 이제 이금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 뭐 적금이나 예금도 다 있지만 그것도 다 자산들이지. 경영주 입장에서. 하지만 당좌이금은 고가의 물건을 거래하는데 50억, 100억씩 물건값을 주고 하는데 은행에 가서 5만 원짜리 씌워서 007 가방에 넣어서 이게 들고 가야 되나? 한 방에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회사에서 은행에 찾아가서 당좌 개설해 주세요. 뭐 개설해 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담보 잡히고 뭐 하면 은행에서 바로 회사가 발행하라고. 혹시 옛날 가계수표 아세요? 그와 똑같이 바로 회사 수표, 회사가 수표 발행해서 지금 결제할 수 있는 거. 그걸 바로 당좌 수표 다발을 줘요. 그 대신에 얘기를 하죠.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잘 관리하시라고. 근데 마이너스 한도는 뭐 바로 삼성 같은 경우는 1000억까지는 마이너스 해주겠다. 그 이상 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은행에 예금해 놓은 것, 예금해 놓은 상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당좌 예금. 그럼 이제 100억을 당좌 예금 해놓고 나서 10억의 수표를 발행해주면 10억은 당장에 빠져나가, 안 빠져나가요? 빠져나가. 고객이 그 돈 갖고 니까 찾아간다고요. 그래서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예금해 놓은 상태, 현재 남아있는 잔액의 상태, 이걸 우리는 무슨 예금이라고 한다? 당좌 예금. 예금 잔액이 있으면 자산이죠. 이것도 투자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 어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어음하고. 수표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수표 발행하는 것들.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는 거 상품. 다시 뭐라고요? 상품. 밑줄 한번 그어봐요. 상품. 상거래 목적물이 상품이죠. 업종에 따라 상품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나는 노트북을 파는 독립된 대기업이다. 노트북이 상품인 거예요, 나는. 그 다음에 그 노트북을 사서 어떤 회사에 사가지고 사무실에 직원들이 사무용으로 쓴다면 그건 상품이 될 수 없겠지. 그건 바로 비품이라고 그래요. 다시 뭐예요? 비품. 성격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산학원의 이 컴퓨터는 상품이에요? 비품이에요? 여러분들은 상품이죠. 여러분들이. 근데 요즘 상품들이 말을 안 들어. 공부하라 그래요. 그럼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적인 상품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주는 것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함으로써 수익을 얻는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저는 그걸 우리는 용역 수입이라고 해요. 무슨 수입? 용역은 실루엣이 있고 없고 약속 관계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품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영업용으로 쓸 땅을 구입한 거, 이걸 뭐예요? 토지, 땅. 영업용 토지를 투자 목적으로 해버리면 이거는 그냥 투자 부동산이지. 어차피 자산은 자산인데 명칭은 달리 써야 돼요. 이렇게 성격을 확실히 좀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업무용으로 쓰면 뭐가 되고, 부동산을 토지라고 쓰면 되고, 이름을. 그 대신에 판매 목적으로, 영업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뭐예요? 상품이 돼버리고, 장기 투자 목적으로 한다면 뭐예요? 투자 부동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성격에 따라 과목을 찢어주고 나눠주고 다 해줘야 돼요. 해결하는 게. 그럼 만약에 재무 보고서에다가 토지 200억 써놓으면 정부 이용자들이 보고 나서 이건 뭔 땅이요? 영업용으로 쓰는 겨, 투자한 겨, 판 거요. 구분이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그래서 과목이 필요하다. 과목이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이 답답합니다. 가슴을 쳐요. 이거 자산 과목을 애웁니까? 애우지 말어. 문제 나오니까 문제 보면 되잖아. 비품 나와 있으면 이거 가져오면 좋잖아. 그럼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요. 막 애워도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선생님, 하루가 짧아요, 길어요? 하루가 짧죠. 하루가 길어, 짧아? 짧아. 제가 초등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 하루 기니? 그랬더니 하루 뒤지게 길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 아침에 새벽에 엄마가 깨워서 아니 밥하고 이빨 닦는 시간까지 계산하더만 걔는. 애들은. 그러니 그 시간이 전부 다 기억이 나니 하루가 얼마나 길겠어요. 이제 우리는 아침에 밥 먹었는데 점심 먹으려는 거야, 또 집에서. 점심 먹고 났더니 자제. 이게 중간 생략 기억이 돼요. 중간 생략인데 짧아져.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배우고 나서 중간 생략이 되니까 배운 게 있다, 없다? 없다. 배운 게 없다. 난 다 알아. 우리 주택관리사 선생님 중에서 제가 제일 젊습니다. 9분밖에 없지만. 이걸 비교 가능성. 무슨 가능성? 비교 가능성. 재무제표는 비교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다. 차량 원방. 이름 쓰면 돼. 트럭, 상품 실업하는. 이런 거 있으면 간접적으로 상품 판매 수익 얻는 데 도와주잖아요. 그 다음에 건물. 건물도 있으면 좋지. 근데 여러분들은 건물을 생각하면 회사 입장 아니고 개인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무조건 투자 목적이다만 생각을 많이 하지요. 하지만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사무용 건물을 말하지. 그 다음에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외상 매출금. 자,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봐요. 자, 외상 매출하면, 외상으로 가면 기분이 안 나쁘지. 현찰 못 받았으니까. 하지만 상품이 나간 대신에 외상대금이라는 받을 채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 이 외상 매출금은 매출한 금액에 대한 외상이니까 내가 받을 거란 말이에요. 이 받을 것은 미래 현금이 돼서 다시 물건 사서 팔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없다? 있다. 수익 창출이 기여하지. 매출금. 또 반대가 외상 매입금이 있어요, 이거. 외상 매입금은 갚아야 빚이야, 빚. 상품을 들어온 건 좋은데, 외상으로 들어온 건 좋은데, 갚아야 돼, 이거. 갚아야 돼. 돈 줘야 돼, 나중에. 그건 아까 그랬잖아요. 바로 현재의 짊어지고 있는 미래에 갚아야 할 빚. 이게 뭐라고 했어요? 부채. 그럼 부채지, 당연히. 매입대금을 안 준 거니까. 그럼 부채로 구분하고, 입은 부채고, 출은 나간 대신에 받을 채권이 되지. 매입금이다. 외상 매입금 부채. 그 다음에 받을 어음, 여기다가 밑줄 한번 그어봐요. 어음이다. 드디어 어음 나오네. 어음. 이제 우린 성격 파악하는 거예요. 얘는 A형이다, B형이다, 전투형이다. 얘는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어음을 받겠다? 그럼 나는 채권자다, 채무자다. 채권은 자산이다, 부채다? 자산. 딱 떨어져야지. 채권은 받을 권리인데 권리는 자산이지. 갚을 의무가 부채가 되지. 받을 거니까. 그럼 어음을 발행한 건 아니지. 어음을 받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음을 받게 되면 뭐가 되느냐? 받을 어음으로 자산이 된다. 그럼 정리합시다. 아까 은행에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예금해 놓은 것을 우리가 예금해놓은 그 잔액을 뭐라고 그랬어요? 당좌 예금. 그러면 수표 발행할 종이를 준다 그랬어요? 안 준다 그랬어요? 당좌 수표 쪽지를 주죠. 거기다 쓰면 되니까. 그 대신에 은행에서는 툭 치면서 어음 종이도 드릴까요? 그래서 무슨 종이? 어음. 어음 종이를 왜 은행에서 주느냐? 회사에서 언제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해서 어음을 발행하면 그 어음은 바로 돈 찾는 거 아니에요? 약속 날짜가 있어요. 날짜에 가서 은행에서 내 당좌이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또 예입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부족을. 그러니 은행에서 예금에 대한 양을 늘리기 위해서 옆구리 찔러서 어음도 드릴까요? 한다고. 그럼 일단 이제 어음을 발행을 했다는 것은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준 거니까, 물론
상품을 사서 상품은 들어와서는 좋지. 하지만 그 대금을 안 줬으니까, 현금 나갈 걸 안 줬으니까, 밀어놨으니까. 바로 이걸 발행을 했을 때는 지급어음이 되고, 다시 무슨 음? 지급. 그 다음에 남이 발행한 어음을 받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그런 걸 하나의 채권으로서 뭐가 된다? 받을 어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어음과 받을 어음은 서로 쌍방간에 서로 경쟁자 입장이다. 자산과 부채 항목이다, 이 뜻이. 그럼 이제 여기 보시고, 그러면 주로 이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은 상품 사고 파는 데서 발생된 채권들이에요, 채권. 그래서 매출과 관련된 채권이라 그래서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을 우리는 무슨 채권이라고 한다? 매출 채권. 그럼 우리가 재무보고서에다가 매출 채권이라고 써주면 다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이용자들이. 그럼 2시간 전에는 못 알아들었지. 지금은 네, 그거예요. 재무정보는 학식이 박식하고 유식한 사람을 위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애한테, 야, 재무제표 봐라. 그러면 봐, 안 봐? 그치? 애 보고서 보면서 뭐에 딱지나 접어서 딱지나 치겠지, 그거. 나중에 공부해요. 재무보고서의 재무정보의 질적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여기는 이해할 수 있지만 애들은 이해 못해. 해.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해를 말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외상, 매입금 이 친구하고 지급어음은, 갚아야 의무니까 부채는 부채인데 이런 건 주로 상품 판매에서 나오는 부채다 그래서. 판매, 매입에서 나오는 부채라 그래서. 이걸 우리는 매입 채무. 다시 뭐예요? 매입 채무. 이렇게도 명칭을 줄여서 써요. 그 다음에 친구 회사에서 돈 좀 빌려달래. 돈 줬어? 그 대신 나는 채권이 확보됐죠? 그걸 단기 대여금 그 명칭. 돈 나가선 기분 나쁘지만. 그래서 채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돈을 빌려면 단기 차익금. 그 다음과 여기 좀 잘 보세요. 여기 있는 바로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이 서로 상반된 내용이에요. 자산은 같은 자산인데. 미수금과 외상 매출금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판단하자 이거지.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 차이가. 자, 우리 회사가 상거래 목적물이 뭐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제가 우리 회사에서 상품이라는 컴퓨터 회사인데 상품을 팔고 안 받으면 외상 매출금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예? 근데 우리가 영업용으로 쓰던 자동차가 있었어요. 그것은 영업용이었단 말이에요. 상품 아니에요. 그게 이제 낡아서 중고차 시장에 내다 팔고 중고차 업주가 5일 후에 돈 받으러 가래. 그래. 수입자가 나오면 해주겠다고. 원래 수출하고 싶나 봐, 외국으로. 그럴 때 이제 상품 이외의 물건을 팔고 안 받은 바로 외상대금. 그리고 우리는 미수금. 다시 무슨 수금? 미수금이라는 명칭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미수금과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은 족보는 같은데 안 같은데, 자산 족보는 같은데 명칭만 따로 쓰는 것이다. 제가 자주 말해요. 미수금, 외상 매출금. 어떤 물건입니까? 물건 팔고 못 받은 건 미수금인데 어떤 물건이에요? 상거래 목적물일 때 못 받은 외상 매출금, 상거래 목적물이 아니고 아까 자동차 같은 걸 팔면 뭐로? 미수금 이렇게 구분하라 그랬어요. 같은 맥락인데 구분을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 질문이 왔으니까 지금 하는 말인데, 기업에서 재무 보고할 때 우리 회사에서 매출하고 못 받은 게 외상대금이 얼마 있어요. 그럼 매출에 관련된 거지만 이번에 부득이 영업용으로 쓰던 토지, 상품 매매 활동이 아닌 바로 토지를 영업용으로 쓰는 땅을 팔고 미수금 200억을 못 받았어요. 그렇다 외상대금에 합쳐버리면 얘 상품 팔아서 외상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런 착각이 있기 때문에 재무 보고할 때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이렇게 과목을 구분해 줘야 돼요. 그래야 눈치를 채잖아요.
반대가 미지급금은 바로 미수금의 또 반대 역할이죠. 우리가 상품을 사고 외상하면 외상매입금입니다. 갚을 부채예요. 하지만 상품 위에 다른 거, 이런 컴퓨터 사고, 사무용 직기 비품 사고 외상으로 했을 때는 이건 뭐예요?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무용품 상품이 아니니까. 그런 것은 뭐예요? 미지급금. 그러면 전부 다 같은 친구들인데 종목만 달리 쓰는 것 뿐이다. 기분 나쁘면요, 이렇게 써도 돼요. 외상으로 매출하면요, 외상매출금 쓰시고요. 또 미수금 쓸 때는요, 외상매출금 대신에 딴 걸 써야 되니까 이렇게 쓰세요. 미수금 대신에 안상품 못 받은 거 이렇게 쓰세요. 그럼 길어 안 길어? 그 회사마다 이렇게 과목을 이렇게 쓰라 그러면 다른 기업과 통일성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명칭을 우리가 정해주는 거예요. 기품을 사고 팔 때요. 오케이! 잘하셨어. 훌륭하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확실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훌륭했어요. 현금 주면 미수금, 미지금이 안 나오죠. 현금 줘버렸으니까. 일단 명칭을 그렇게 쓰시라. 그다음에 요거 때 조금 뭐 하는데요. 선급금, 선수금.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봐요. 선급금, 선수금. 이 선자가 앞선자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시골에서 생물 자산을 키운다. 생물 자산이 뭐냐고? 배추. 그 배추를 하네, 배추. 나는 농산물 집황장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근데 생물 자산을 우리가 선도 계약을 해요. 먼저 계약을 해야 해요. 찾아가서. 이 밭대기 하면서 돈을 다 줘? 아니면 일부만 계약금 줘? 그럼 계약금을 주고 나서 나중에 상품 찾아와야죠. 그럼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는 아직 상품 안 받았기 때문에 미리 땡겨준 채권이라 그래서 이걸 선급금. 다시 뭐예요? 선급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농산물 지은 농사 하신 분들은 장부에 적을 때 뭐라고 적어야 돼? 선수금. 그래서 선급금과 선수금은 서로 반대인 친구죠. 그 다음에 자본금. 자본금은 기업의 출장 재산. 자본금을 나눈다면 순수 자본도 있었지만 아까 우리가 했던 뭐도 있었다? 잉여금도 자본의 일종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기초니까 안 나온 것 뿐이에요. 그럼 자산과 부채, 자본의 일종을 전부 다 판단해 봤다.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작성하는 게 무슨 상태표다? 재무 상태표다. 재무 상태표. 그 다음에 그 부채, 자산 부채 항목 중에서 맨 끄트머리에다 좀 하나 써놓으실래요? 이건 나중에 공부할 텐데요. 지금 써놓은 이유가 뒷장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원래 문제는 종합 문제이기 때문에 안 배운 내용의 제목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선 참고만 써놓으세요. 여기에 선수 임대료 부채입니다. 원래 12달치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13달째 받으면 올해 기간에 한 달이 넘어가 버리죠. 넘어간 것은 결산하면서 내년에 내가 임대해야 된다 그래서 미리 땡겨받은 거. 하나 이걸 선수금과 똑같은 거. 그 대신에 이름을 선수 임대료 이거 좀 하나 써주시고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 미지급 비용. 아까 상품 사고 미지급하면 외상매입금, 비품 사고 외상하면 뭐예요? 미지급이 아니라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 근데 줘야 될 비용을 못 주면 뭐예요? 미지급 비용. 다 미지급은 다 한마디로 똑같은 것들이 부채. 그래서 거기 하나만 추가하면 뒷장 문제 풀 때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선수 임대료 이런 게 나오면 이건 부채구나 라는 것을 일단은 염두에 두고 출발하는 것이. 그 다음에 잠시 있다가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휴식하세요.
자, 그 다음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배우다 보니까 머릿속에 약간의 멘붕이 오고 헷갈리기도 합니다. 버리세요. 버리지 못하면 안 돼요. 배우다가 전 시간은 자산 배웠어요. 채권이나 갖고 있으면 좋은 것들이다. 부채는 갚아야 할 것이다.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 나온다. 뭐 그런 거죠. 이제 업무 성적을 볼 거예요. 성적표. 우리 성적표는 다 아시잖아요. 시험 볼 때마다 1학년 성적을 토탈로 다 내잖아요. 이와 같이. 성적은 기간으로 모아야 돼.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의 수익이 있었고 비용이 있었는가. 그래서 기간 보고서. 아까 재무상태표는 어느 시점 재산이니까 시점 보고서. 시점 기준. 그럼 경영의 성과는 뭔가? 그래서 여기서 출발부터가 딱 나오는 것이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한 뭐 동안 기간 동안 기업의 경제활동의 성과를 나타낸다. 성과, 성적표다. 성적표 이것 때문에 아주 못 살죠, 경영자들. 경영자들이요, 1년 결산을 탁 보고 하면서 이 성적표 들고 가서 주주총회 열어 안 열어? 열고 경영자들은 뭐 대표자, 경영자는 제일 끝에 앉아있어요. 대표이사 옆에 앉아서 그 결산 보고서를 주주들이 봐. 보고 나서 뭐 이따위의 매출을 했으니 너 인마 골치 아파요. 보통 경기가 좋을 때는 경영자들은, 전문 운영가들은 연임도 해, 연임도. 근데 삐딱하면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이제 회사 뭐가 바뀌었다? 대표이사가 경영자가 올라. 주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영자예요. 경영자가 바뀌었다는 거 공시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주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경영자도 중요한 기업에 보이지 않는 자산. 능력이니까. 그런 것들은 재무 보고서에 사장 얼마짜리 이렇게 금액은 기재하지는 않지요. 근데 뭐 관리적 목적으로 하는 거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수익이 뭐냐, 이제 수익. 수익은 자산의 소비를 해서 너 얼만큼 벌어들였느냐. 그걸 화폐액으로 측정해 놓은 거예요, 표시한. 고객에게 받은 재화나 용역. 뭐 용역은 큰 의미나 둘 거 없어요. 돈 받았다. 얼마 받았느냐? 100억 팔았다. 그럼 매출 수익 100억 이렇게 쓰는 거예요. 비용은 뭐냐?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재화나 용역. 그러면 자산을 소비한 금액이지. 이걸 화폐로 표시한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기록을 해야 돼. 그럼 장부에 기록하겠다는 건 우리는 인식이다. 다시 뭐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장부에 기록한다를 인식. 그 얼마를 기록할래? 금액을 해놓은 거예요. 뭐예요? 측정. 다시 뭐예요? 측정.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과 측정을 해야 된다. 그럼 수익과 비용을 인식과 측정할 때 뭘 기준으로 인식하고 측정하느냐? 돈만 갖고 따지겠다? 현금주의. 다시 무슨 주의요? 현금주의. 돈만 갖고 따지는. 쓸 거 없어요? 그 옆에 끄트머리에 나와 있을 거예요. 사이드 설명. 책에. 지금 기업의 경영 성과는 지금 현재 우리 기본서 26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페이지 수로서는 왜 페이지 수?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이렇게 별 떨어지는 거 있죠. 별 떨어진 건 중요하거나 꼭 회계를 하는데 알아둬야 할 내용들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런 현금 수입과 지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간 것만 수익으로 인식하자, 비용으로 인식하고 측정하자. 이걸 현금주의.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파는 사람이 현금 받아도 매상에 올라가 안 올라가? 현금 받은 거? 돈 받은 거 매상에 안 올라가? 올라가. 매상으로 팔아도 올라가지. 그럼 현금 100만 원씩 팔았고 오늘 외상으로 20만 원 팔았으면 그 음식점에 오늘 매출은 얼마? 120. 현금주의로 하면
100만 원.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수익 이 크기가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네. 그럼 오로지 현찰만 갖고 따지자. 이걸 뭐예요? 현금주의. 현금주의가 아주 원시적 방식이죠. 원시적. 우리 회계는 현금주의 결산하지 않습니다. 원칙이 발생주의. 다시 무슨 주의? 발생. 수익의 발생 시점이면 되지. 현금 받고 안 받고는 후일의 문제다. 그럼 방금 전자에 말씀드렸죠. 자, 20만 원 외상, 현금 100이다. 그럼 발생주의로 회계한다면 오늘 매상 얼마? 120. 이렇게 하는 게 발생주의. 무슨 주의? 발생 사실 갖고. 발생주의.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 개념의 수익과 비용이지 현금주의가 아니에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보험료 한 달에 10,000원씩이다. 그 1년 동안 얼마의 보험료의 비용을 지급해야죠? 12만 원. 그죠? 근데 현금 준 건 10만 원밖에 못 줬어요. 그럼 현금주의 보험료는 얼마고? 10만 원. 발생주의 보험료는 얼마? 12만 원. 그 차이가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차이가 나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서에 쓸 때는 현금주의가 아니라 무슨 주의 기준이다? 발생주의 개념이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앞으로 진도 나가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돼요. 당기 손익. 다시 무슨 손익? 당기. 당기는 올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이제? 올해 손실과 이익을 줄여서 뭐라고 하느냐? 당기 손익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참 진도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한 비용은 당기 손익으로 뜹니다. 이 소리는 뭐냐? 당기 비용 떨어라 이 소리고, 여기서 발생한 이익은 당기 손익으로 뜹니다. 그러면 뭐 이익이니까 뭐예요? 수익으로 떨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기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 합쳐서 뭐예요? 당기 손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기 손익. 참 가르칠 건 많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따라와 줘야 되는데 욕심이 있다 보니까 뭐 하나 약간 알고 있으면 그거 확실히 알려고 막 부득부득 끝까지 그것만 생각해요. 이미 진도는 여기 가고 있는데. 진도는 절대 뒷북치면 안 돼. 가다가 헷갈리면 체크. 앞으로. 우리는 항상 전진해서 가자. 다시 뭐예요? 전진을 해야 고지가 점령되는 거지. 그럼 하나 여기서 알아둘 게 있다. 인식과 측정은 뭔지 알았고, 대한민국에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든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결산 보고할 때 현금 흐름표만 빼고, 아까 했던 현금 흐름표를 빼고 모든 결산 재무제표는 무슨 주의다? 발생주의 회계로 한다. 다시 무슨 주의? 발생주의. 그래서 현금이 궁금하면 따로 현금 흐름표 주겠다. 그러면 너무 많이 갔네. 이렇게 많이 갔대요. 네, 잠깐만요. 갑자기 이렇게 옮겨졌지? 여기가. 26페이지 보시고 정리합시다. 제목 타이틀 손익계산서 밑줄 쫙 그시고, 손익계산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다. 경영의 성과를 나타낸다. 성적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어머니가 자식을 학교 보내면서 너 그동안에 1년 동안에 도시락 몇 개 싸갔니? 물어 안 물어? 물어 안 물어? 가장 어머니가 궁금한 건 뭐야? 성적표지. 성적표지. 가장 원한 게. 그래요. 경영성과다. 그럼 경영성과는 바로 뭐냐? 참 뭐 월말고사도 있고 중간고사 있고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갖다가 연말에 총 뭐예요? 평균을 다 내잖아요. 연간 받아낸 수익과 연간 지출한 비용을 다 적어주는 거, 그 합계를 적어주는 거.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다. 그럼 손익계산서 필수사항 합격상사라는 이름이 들어있어야 돼요. 단위도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손익계산서는 명칭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손익은 너의 성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시작과 그 다음 뭐에 끝이 있어야지.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부터 시작 일자와 끝나는 일자 지, 그래서 까지가 필요하다. 그럼 적겠습니다. 아까 수익의 자리는 무슨 변? 대변. 수익의 자리. 수익 벌어는 게 5억이다. 아유, 많이 벌었나? 막 매출 한 5억 됐나 봐. 또 매출을 위해서 희생된 가치가 한 3억 됐나 봐.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 빼니까 무슨 순익? 당기 순익. 다시 무슨 순익? 당기 순익을 보는 거다. 성적을 걸고 본 거예요. 그래서 당기 순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 순익이 나온다.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 순익이 나온다. 그럼 결과적으로 수익이 컸다, 작았다. 대답 좀 해주세요. 수익이 컸다, 작았다? 컸고, 비용이 적었다. 그럼 이익이 얼마 남는다? 요 2억은 결과적으로 수익이 바로 많아서 여기다가 차변, 대변을 맞추면서 명칭을 뭐라고 써준다? 당기, 순익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 등식을 생각하자. 등식이 뭘까? 수익에서 마이너스 뭐 빼면? 비용 빼면 뭐가 나온다? 당기, 순익. 기본 공식이 돼요. 근데 만약에 비용이 5억이고 수익이 3억이라면 손해봤어요, 이익 봤어요? 이 자식 이제 집에 오면 뒤져 안 뒤져? 얼마치 먹어야 돼? 2억대 맞아야 돼. 2억대 맞아야 돼. 왜 맞아야 돼? 왜? 이렇게 해서 단기에 들어와서 마이너스 된 걸. 이걸 우리는 무슨 손실? 단기 순손실. 그럼 손익계산서의 등식은 꼭 이익만 나오는 등식이 아니라 손해도 나온 등식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등식의 표시가 총 비용이 커버리면 총 수익은 단기 순손실이 나옵니다. 이게 손익계산서 등식이야, 등식.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이제 수익과 비용의 항목을 알아야 할 텐데 과목을 알자, 과목.